자, 드디어 신축학개론 마지막 강의입니다. 벌써 너무 아쉬워요. 오, 가식적. 신축학개론 시리즈물로 쭉 보시다 보면 건물 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법,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땅 사는 방법, 접근하는 방법,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에 대해서 요소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물 짓고 나서 나중에 임대를 놓거나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할 때 그래서 돈이 어떻게 좀 수익이 발생하고 그거는 오프라인 강의로 뺐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정하는 거를 대략적인 개요입니다.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일단은 땅값은 알겠죠? 네. 땅값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공사비야. 내가 저기다 땅 사는데 저기다 건물 지을 때 공사비가 어바웃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어바웃이라도 알아야 내가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공사 면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. 공사 면적. 예를 들면 50평짜리 땅을 샀어. 근데 2종이에요. 2종이면 건폐율이 몇 프로죠? 용적률은 200%고 건폐율은 60%면 그렇죠. 60%죠. 땅이 50평이에요. 건폐율이 60%면 건물로 얼마만큼 덮은 거야? 30평. 30평이죠. 근데 용적률이 200%죠. 그럼 땅의 몇 배? 2배. 2배면 100평. 이거 배웠죠? 네. 30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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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평이면 100평. 자, 근데 요즘에 공사비가 한 평당 예를 들면 900만 원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요 건물을 짓는 데는 얼마가 필요할까요? 9억. 9억. 맞죠? 9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이거는 단순히 용적률만 계산한 거예요.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는 이 연면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.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. 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30평이라는 건폐율에 포함되어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. 그리고 이 용적률 있죠. 100평만큼만 쌓을 수 있는데 이 용적률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빠져요. 자,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를 자선 사업으로 해줄까요? 아니요. 공짜로 해줘요? 아니요. 아니죠. 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요 면적에 따라서 골조도 더 쳐야 되고 하잖아. 그거만큼 돈 받겠죠. 그게 공사 면적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하를 판다. 지하를 판다라고 하면은 이 용적률에서는 지하는 또 빠지잖아. 그 다음에 이제 필로티가 있다거나 옥탑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공사 면적을 산정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노란색은 이제 토지예요. 토지는 토지 매입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중개 수수료, 취득세, 법무사 수수료 이런 건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실제 공사 면적 이거는 좀 어려우면 건축사한테 문의를 해봐도 돼요. 아니면 우리가 땅 사기 전에 계획 설계 받죠. 계획 설계 받으면 거기 이제 우리 용적률에 따른 연면적 이외에 실제 면적이나 이런 우리 발코니 있잖아. 주택할 때 발코니 확장한 거. 그 발코니는 포함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되죠. 근데 그것도 실제로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실제 거기 공부를 쉬어야 될 거 아니야. 이제 그런 거는 실제 공사할 때 면적이 들어가지.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사가 이제 계획 설계를 떠주면 면적이 나와.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공사비 시세를 이제 곱하면 돼요. 뭐 얼마나 사실은 럭셔리하게 짓느냐, 얼마나 대충 짓느냐, 거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바웃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. 돈이나 골지는 옆에 지나가다가 저 건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예 어바웃도 없었잖아요. 근데 연면적이나 공사 면적을 하면은 저런 건물을 요즘에 지을 때는 시세가 대략 800에서 1000 정도 하니까 어바웃 정도는 안다는 거지. 자, 그러면은 너무 뜬구름은 안 잡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토목공사. 토목공사는 이제 땅을 판다거나 그런 거 했을 때 들어가는 거. 그 다음에 예비비까지 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잡아요. 오프라인 수업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줘요. 거기에 따른 이제 부대 비용. 우리가 이제 건축사한테 설계해달라고 맡길 때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. 설계해달라고 맡기는 설계비, 감리비 있죠. 감리 와서 6개월 동안, 8개월 동안 감리하는 감리비. 토목할 때도 설계 및 심의비.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. 건물 취득세 뭐죠, 여러분? 이 취득세는 뭐고 요 취득세는 뭘까요? 토지에 대한 취득세랑 건물에 대한 취득세. 맞아요. 이 취득세는 땅 살 때, 그러니까 할머니 집, 오래된 빨간 주택 이거 살 때 취득세인 거고요. 이거는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죠.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. 와, 진짜 너무하다. 다 떼먹네, 다 떼먹어. 그 재개발, 재건축 투자를 하면 입주할 때 이거 내요. 빡세다. 이거는 공사비의 3.16%예요. 그 다음에 금융비용, 그 다음에 임대나 매각할 때 또 중개수수료. 이런 이제 부대비용. 요 부대비용 편은 우리가 영상을 위에 남겨놓을 테니까 따로 자세하게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.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플로우로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안 다뤘지만 이제 시공사랑 계약을 해요. 시공사, 건설사랑. 우리가 설계 배웠잖아, 전 시간에. 설계한 걸 토대로 건설사한테 가서 이 건물 도면대로 지어주세요. 얼마에 지어주세요라고 계약을 하지.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쳐요. 그럼 할머니 집을 갖고 오잖아요. 갖고 오면은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할머니 집부터 부셔야겠지. 할머니 집을 부실 때 밤에 가서 몰래 부시면 돼, 안 돼? 안 돼요. 안 돼. 할머니 집을 부시는 것도 해체 신고를 해야 돼요. 전 시간에 배웠죠. 건물 부시는 거, 건물 짓는 거, 땅 파는 거 다 신고, 허가, 뭐 심의 다 있었잖아. 부시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. 그래서 이 신고를 하려면 해체하는 것도 감리가 필요해요. 그냥 가서 건설사가 가서 막 부시면은 사고 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 부시는 것도 옆에서 건축사가 봐줘야 돼. 그게 해체 감리예요. 그 다음에 건물 부시다가 할머니가 식사하시고 또 화장실 가서 변도 놓고 하실 거 아니야. 그 변이 어디 가죠? 수도. 너 싱크대 가서 똥 싸냐? 정화조. 정화조가 있잖아요. 그 정화조 있는데 막 부셨어. 막 부셨는데 정화조 부셔버리는 순간 똥 나올 거 아니야. 어떻게 해요? 정화조를 비워놔야지. 그 다음에 요 인입이라는 건 뭐예요? 할머니가 그 집에 사실 때 TV 보셨죠? 네. TV는 뭐 어떻게 들어가요? 건전지로 들어가? 아니요, 전기. 전기. 할머니 집에 전기 들어가 있었죠? 부시다가 감전되면 안 되죠. 그럼 한전에서 그 집에 들어가는 전기를 끊어야겠죠. 그 다음에 그 전날까지 상추 씻으셨겠죠? 수도. 수도. 그 수도는 어디서 들어와? 그 도로에 있는 서울시의 수도가 안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야. 그거 끊어놔야죠. 그 다음에 할머니 라면 끓여 드셨죠? 가스. 가스 끊어놔야죠. 그거를 차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부시죠. 그 다음에 이제 본 착공, 원래 건물 짓는 거 착공 들어갈 때 나 이제 착공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. 이 신고 알죠? 신고, 허가, 심의 있었어요. 나 착공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할 때, 신고할 때 뭐 해야 돼요? 감리 있어야죠. 너 건물 지을 거야? 잠깐만. A 도면대로 짓는지 그 감리 붙였어, 안 붙였어? 아, 감리 붙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측량도 해야죠. 그 다음에 굴토. 땅 팔 거잖아요. 땅을 팔 거면은 미리 굴토도 심의 받아놔야죠.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울에 무너지 나오면 어떡하냐, 진짜. 와, 그러네. 우리 그 GTS A공사 광화문역 할 때 문화재 나온 거 있었잖아요. 그래서 사대문 안에서는 건물 짓는 거 아니야. 그렇겠다. 진짜. 땅 파다가 나왔다.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. 근데 만약에 진짜 집을 사가지고 이제 땅 팠는데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자살하시면 돼요. 죽어야지 뭐. 끝난 거야. 이자는 한 달에 몇 천씩 내면서 문화재 발굴해야 돼요. 그럼 그 문화재 소유권은 그냥 국가한테 국가죠. 넘어가는 거죠? 와. 여러분 그 경주역 가봤어요? 경주역? 경주역이 경주 시내에 없는 거 아세요? 아, 그래요? 경주역이 경주 시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. 한국철도공사에서 그 노선을 정했을 거 아니야. 경주역 선정할 때 가장 입김이 센 국가기관이 있잖아. 기재부도 있고 뭐 국방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. 힘이 되게 센 측에 속하는 게 문화재청이에요. 문화재가 거의 1번이에요. 경주가 문화재 완전 장난 아니잖아. 와. 뭐 국가사업이고 나발이고 선사시대 뭐 나왔다? 다 수도비야. 와. 우리 역사를 그만큼 보존하는 그게 맞는 거지. 개인의 사유재산 국가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개미도 안 되잖아요. 그쵸. 다중주택 짓는데 거기서 만약에 조선시대 뭐 마패라도 나왔어. 그럼 어떻게 해? 그 조선시대 거기 다 발굴해야지. 그래서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알아? 아, 네.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지금 뭐가 있죠? 윤석열 대통령 원래 집이 어디예요? 그 아크로비스타. 아크로비스타가 삼풍백화점 자리예요. 아.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 있겠지. 그 지을 때 지하주차장 만들려고 땅을 팠겠지. 그때 유골이 엄청 나왔어요. 그렇구나. 아무튼 그렇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해체 감리할 때 감리비도 이렇게 들어간다. 그 다음에 굴토심의 할 때 굴토심의는 뭐예요? 땅을 파기 위해서 구청한테 허락받는 거잖아. 근데 땅을 파기 전에 미리 지질 조사를 해. 지질 조사를 해서 요 밑에 집안은 어떻게 돼 있다. 이 밑에가 바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. 거기에 따라 조사를 해서 땅을 어떻게 파겠다라고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 심의를 받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조사도 해야 돼요. 문화재 조사도 한 200~300만 원 주고 하면은 이거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.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리 비용도 내고 감리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금융비용이에요. 금융비용. 자,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땅값이 30억이에요. 그 다음에 공사비가 10억이에요. 그럼 얼마가 들죠? 총 사업비가? 40억. 40억인데 40억을 다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.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대출을 받잖아.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내요? 라는 사람이 있어요. 내 월급은 한 달에 300을 받는데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300 중에 난 생활비 쓰고 나면 이거 이자 낼 돈이 없는데요? 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할 때는 땅을 사서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의 총 내는 이자를 아예 원가에 넣는 거예요. 그게 부대 비용 중 하나예요.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내가 사업 기간 동안에 낼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. 이거를 막
한 달 이자가 얼만데 나는 월급이 얼만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가난한 자의 마인드고 너 그러다가 뭐 된다 약간 그런 댓글 달릴 거야. 벌써 소리 들려.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래서 자 30억인데 70% 대출 받았어. 그러면 얼마 받은 거야? 20억. 대략 20억이죠. 73, 21, 20억 대출 받는 거죠. 근데 금리가 5%야. 금리가 5%면 자 20억에 5%면 1년에 얼마죠? 1억. 1억이에요. 자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? 830. 830이에요. 한 달에 830 낼 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잖아. 자, 근데 우리가 잔금을 쳤어. 잔금을 쳤다는 건 토지 잔금을 친 거지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불토심이 하고 뭐 문화재 조사 인입 어쩌고 한 다음에 건물 지어. 완공할 때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아요. 그럼 1년에서 1년 반 동안 내가 낼 이자가 얼마야? 1억 5천인 거야. 그 다음에 건물 짓는데 공사비가 10억이야? 거기에서 8억은 대출을 받아. 금리가 만약에 4%다. 근데 공사 기간이 좀 작은 거는 7개월이면 하거든요. 그럼 7개월 동안 8억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내. 그 건설사한테 8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올라갈 때마다 1억 6천씩 나눠서 주겠죠. 그럼 나눠서 줄 때마다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거야. 이해되세요? 네. 우리가 이제 엑셀에 좀 돌려볼 수 있잖아. 그러면은 한 1,100만 원. 그럼 합치면 한 1억 6천이다. 그러면은 이게 30억, 10억이죠. 그 다음에 뭐 설계비, 감리비, 아까 부대비용 배웠잖아. 거기에 이제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겠죠. 땅값, 공사비, 금융비 포함한 설계비, 감리비, 취득세, 중개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대비용. 그런 거 해서 총 사업비의 한 30% 정도는 내 돈, 70% 정도는 대출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에 관련된 영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대비용 따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우와.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될지 몰랐어요. 아, 깊이 파고들어갈 줄 몰랐어? 네. 이게 신축하는 데 있어서 한 10% 정도 보여드려요.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싹 다 황금돼지한테 맡겨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가만히 혼자 기다려도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니즈도 있지. 그래서 이제 사실 황금돼지한테 오는 상담자 중에 신축이 이렇게 빡셀지 모르고 그냥 중개법인 가서 땅을 사. 그 다음에 건축사 가서 설계해. 그 다음에 시공사 만나가지고 건물 지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 놓으려고 이제 매각하려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. 그래도 나한테 상담을 와. 안전하게 처음부터 가는 게 낫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저희는 이제 이런 단계별을 계속 해왔고 내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수업 듣고 이제 골주나 돈이처럼 아 이거 못하겠다. 약간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은 자 뿜뿜 받아가지고 아 그래 해봐야겠다 재밌겠네 하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. 골주는 알겠지만 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? 뭐 하던 사람이에요? 회사 다니던 사람. 맞아요. 원래 직장인이었어요. 네, 원래 직장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건물을 지은 분들이 수십 명 있어요. 그분들이 다 전문가였을까요? 아니야, 다 평범한 사람들이야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황금돼지 TV, 황금돼지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작은 정도의 규모의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이나 이런 거는 골지가 아파트 투자할 때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한다고 했듯이 어느 정도 조금 스터디만 하면은 큰 실수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다. 초등학생도 그렇고 연예인, 유튜버 빠지지 않는 장래희망 중에 뭐가 있죠? 건물주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건물을 지어진 거를 사더라도 이 짓는 방법에 배워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 건물 시장에서 그 실수를 하면 1, 200만 원짜리 실수가 아니야. 작게는 1,000만 원 단위, 크게는 억 단위의 실수이기 때문에 알아서 나쁠 건 없다. 그리고 내가 평생 직장인이고 연금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살 거다가 이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 이거 보고 있지도 않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고 내가 뭔가 언젠가는 사업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그래서 뭔가 건물주를 현실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고 한 번,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돈이랑 골치가 막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신축학개론 마지막에 좀 주면서 지금까지 몇 강인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고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그럼 오프라인 신축 정규반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 오늘 랜드북 앱으로 잠실 땅 좀 알아봐야겠다. 얼마 정도 하나.